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 주셔서 월요일 좀 확장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상충됩니다. 코로나 얘기해 주셨고, 뭐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났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본은 1일 신규 확진 1,441명, 홋카이도에선 지금 긴급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제 Go to Travel 이래가지고 여행을 막 장려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신중 모드, 이 보도가 지금 뉴스로 전해졌는데 상징적으로는 코로나 뉴스와 그 밖에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주가와 금융시장입니다. 일본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많이 있는데 늘어나죠. 사실 일본은 검사 안 하는데도 저 근데 정도죠. 네, 주식시장은 10년 만에 지금 최고점이에요. 대단한 네. 거죠. 세계 증시 시가총액을 보면 신고점을 경신했다 그래요. 백신이라든지 미국 대선 랠리를 통해 갖고 이번 달에 9% 증가했다고 하는데 뉴욕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시가총액이 블룸버그가 밝힌 바 86개국 증시를 시가총액을 합산하니까 12일 기준으로 95조 4,1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10경 정도가 넘는 10경 6,390조 원이네요. 네, 뭐 가늠도 안 되는 돈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고 금융시장은 올라요. 네. 네. 뭐 왜 오르냐라고 하면 뭐 백신 기대감도 있고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넘었고 뭐 이렇게 갖다가 붙이죠. 하여튼 뭐가 빠지면 또 뭐가 오르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금융시장은 지금 계속 고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발장전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 내용 보시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신고가, 이것도 이제 국제금융시장하고 비근되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주에 확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아마 이런 흐름이 그냥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표현 자체를 잘 있거나 나는 간다. 네, 뭐 대전발 브루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형주 브루스, 네, 삼성전자 브루스죠.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사들였는데 삼성전자만 거의 그냥 많이 샀어요. 네. 삼성전자 신고가 나왔고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삼성전자는 56.45%. 그러니까 외국 기업입니다. 그냥 삼성전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시가총액 377조 원. 근데 주말에 역외 환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원 40천 떨어졌고 1107원대. 이제 빅피겨가 1100원인데 이것도 뭐 여차하면 그냥 깨겠어요. 환율이 그냥 하루에 10원씩 떨어져도 와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안 되는데도 개입해도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 저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떨어져요. 봤더니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 강세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중국의 엔트그룹 IPO가 지금 불발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일로 들어오고 미국 주식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요. 뉴욕 증시가. 하지만 미국의 IT를 사느니 차라리 그냥 한국에 한 200명씩 나오는 코로나 환자 나오는 한국 주식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요. 사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수급으로 올리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삼성전자 반도체 빅 슈퍼 사이클 이건 이제 내년도 얘기인데 네. 뭐 그것이 지금 이제 스타트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문제는 그거죠. 저런 현상을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따라붙자라고 해야 될지 저건 아니에요. 저거는 거품이에요.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어떻게? 설마 뭐 거품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뭐 그렇죠. 저랑 같이 뭐 10월 초부터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계속 우리 말씀을 삼성전자 얘기 많이 주셨는데 했었죠. 예. 했는데 그때는 워낙 무겁고 삼성전자 6만 원 트라이 했던 때가 뭐 몇 번이에요? 한 8월 달부터 서너 번 했었죠. 서너 번? 그렇죠. 네,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6만 원만 가면 부딪히니까 삼성전자는 주식으로 볼 게 아니다. 네. 이 이익은 저기서 낼 수는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그러네. 이 삼성전자의 신고가 뭐 과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네. 뭐 다른 데로 돌려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야 될 뭐 이런 주제로 수많은 곳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죠. 나름대로 좀 풀어본다면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뭐 좀 직관적으로 뭐 저도 이제 아침 7시에 이걸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제 차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생각보다 이 반도체를 비롯한 IT의 이 상승세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나름 그래도 강하긴 했죠. 네. 그렇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최저점 3월 달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른 뭐 언택트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대비 삼성전자가 너무 못 오르는 것이 뭐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100%뭐 그런 것도 뭐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10월 초 정도에 이런 조짐이 좀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갈 이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뭐 환율도 계속 밑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지수가 안 오를까?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이게 진짜 대주주 3억 요건 때문인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나왔었던 게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별세를 했고 거기에 이제 상속 문제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늦춰진 상황이 좀 있었죠. 근데 네. 그 반면에 이제 다른 경기 민감주들은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10월 초부터.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 현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어떤 이유에서건 뭐 위안화를 따라가고 달러가 약하고 뭐 부양책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막 다들 종합해서 봤을 때 어쨌든 좀 이 원화의 강세 현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좀 강한 강세를 보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름을 부은 부분이 역시 이제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출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또 이 미국의 정부에 대한 부양책 이런 좀 기대감이 또 더해지면서 경기 민감 주면서도 성장주가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건 뭐 반도체, IT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좀 눈길이 좀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수급 이 유동성이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IT 반도체 쪽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아주 좁게 본다고 한다면 전 12월 초순까지는 조정다운 조정 없이 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내년에 나올 실적들 그리고 PER 뭐 몇 배 좀 곱해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370조, 80조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450조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지수가 2,700선, 800선 산술적으로 금방 가죠. 네, 어렵지 않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응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신 승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나의 국민연금, 나의 퇴직연금, 변액보험이 많이 들고 있으니 난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간접 투자하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 나는 이제 삼성전자를 뒤에서 보고 거기에 좀 낙수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서 이제 비중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마인드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태까지의 삼성전자를 뭐 한 달이나 좀 늦게 본다 그러면 분기 정도 후행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요것들 찾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이중대로 불리는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후행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2015년 이후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 다른 건 사도 삼성전자는 못 사겠다. 내가 내 손으로는 그 무겁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꿈이 없는 주식을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우회하는 전략 그리고 아까 언급을 드렸던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정신 승리를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자세한 전략은 제가 이따 이렇게 준비하라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련 주식을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뭐 여기에 어떻게 또 일단 SK 하이닉스는 좀 빼고 싶고요. 물론 뭐 나빠서 뺀다기보다는 아니, 삼성전자가 있으니까요. 네. 하이닉스를 살 바에야 그냥 삼성전자를 사는 게 오히려 좋다. 뭐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는 빼면 좋을 것 같고 네. 환율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제가 이제 이 환율 차트 1100 이제 70원대를 이제 깨고 내려올 때 그때 외국인들의 배팅이 좀 늦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코로나19 때 1,3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1,200원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환율 베네핏 소위 말해서 이제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지금 1115원대까지, 물론 저도 이게 원달러 환율이 1115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뭐 예상은 하진 못했는데 그만큼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배팅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11월 최근 뭐 한 7, 8일 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뭐 4조 원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배팅도 분명히 좀 늦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정도의 위치에서도 소위 말해서 뭐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지 그런 거 다 빼고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상당 기간 적어도 이 부근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이런 공격적인 매수세가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뭐 삼성전자 사실은 뭐 지금 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주가는 조금 조정은 들어올 수는 있겠고 또 6만 원 아래로 또 떨어질 때는 아마 또 붕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삼성전자만큼 매년 따박따박 분기 배당까지 해가지고 배당을 잘 주는 회사도 그리 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앞으로의 어떤 뭐 성장성, 뭐 메모리 반도체 쪽도 내년에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도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사실 뭐 매수를 좀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뭐 저는 빠르면 올해 안에 뭐 7만 원 이상까지도 앞자리가 분명히 바뀔 수 있는 흐름까지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고단한 기다림의 시간이 좀 끝났고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벤치마크로만 볼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목으로서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언급을 좀 드렸어요. 최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다시 한번 보자라고 소개를 해드릴 정도로 삼성전기는 이제 15만 원을 뚫는 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또 15만 원을 좀 뚫어 올렸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또 나름대로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또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삼성전기를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가 7만 원 올라갔을 때 삼성전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7만 원을 넘어선다면 삼성전기는 거의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대체제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삼성전기도 여러분들이 꼭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테스나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차장님이 이제 준비해 오셨다는 주말 동안에 이제 고민을 하셨다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는 종목 뭔지 정말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게 대형주일지 뭐 중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대형주들이 갈 때는 사실은 중소형주들은 되게 좀 고민이 깊어져요. 왜냐하면 수급이 계속 이쪽으로 배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낙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이런 이제 이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분명히 시차가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좀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내가 들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못 간다라고 해서 실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 동안에 여러분들이 테스나를 포함한 뭐 장비 소재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해 놓으신다면 내년 1분기가 조금 지나갈 시점에 내가 그때 11월, 12월 달에 미리 사놓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계좌에 좀 담아두셔야 될 만한 업종이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봐도 딱히 답은 명확치는 않아요. 명확치는 않은데. 자, 일단 삼성전자와 전기. 여기에 첨가할 만한 건 오늘 뭐 테스나? 네, 테스나랑 저는 뭐 원희가 EPS, 유진테크까지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누가? 김흥민 매니저. 매니저. 예. 삼성전자의 뭐 한 분기 정도 후행하는 종목들이 역시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선에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제 비메모리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네. 이제
이번에는 비메모리 쪽이 메모리보단 좀 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따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매니저는 보내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벤트는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가 또 나타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함께 해주신 분이군요. MBN골드의 김영희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